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염 차장님 이렇게 모시고 그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일단 추석 연휴 전날 여러분들 또 편하게 또 증시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염 차장님이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또 이 라이브 방송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염 차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방송 이제 라이브 방송은 오늘 처음이신데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혼자 앉으셔가지고 외롭게 남들 다 퇴근했을 때 퇴근하는 분위기에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네. 저희 또 방송 전 시작하시기 전에 저렇게 슈퍼챗 써주시면 아우 감사합니다. 네, 벤케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습니다. 네네네. 생소합니다 지금. 네네네. 벤케이님 네 감사하고 그 전에 이렇게 5,000원씩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병아리 병아리님. 네 야옹님 병아리 양님. 네. 네. 비브라이트님, 네, 박태정님, 저 다 소중한 네. 아메리카노, 네, 제가 그 다음 달 정산 되면 염 차장님, 네, 교통비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2,000명, 2,000명 돌파했어요. 네, 그래요. 네, 자, 염 차장님 그 방송 네. 라이브 방송 우리 구독자분들과 처음 소통하시는 거니까. 네. 저 ETF 트렌드와 만난 인연이랑 또 방송하시면서 초심 잃지 않고 지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팬덤이 좀 잡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진짜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녹화만 하다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뵈니까 네, 좀 뭔가 되게 설레는데요. 저도 지금 그죠, 막 그죠. 기분이 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제가 좀 약간 네. 원래 좀 차분한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조금 흥분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ETF 트렌드 이제 그 처음 이제 딱 하게 됐을 때 네. 사실은 뭐 일단 이제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시황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뭐 그쵸. 방송이 어려운 네.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반응이 정말 이렇게 뜨거울 줄은 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사실 이제 저희 유튜브라는 게 좀 짧고 약간 자극적이고 네. 이런 콘텐츠들을 되게 선호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랑은 전혀 완전 180도 다른 사람 네. 반대라서 진정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시황 한 15분 할 거면 네. 차라리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오늘 내가 봤던 걸 우리 그 주린이 분들 염린이라고 하면 해도 될까요? 네, 네. 염린 아무튼 아니 아까 네. 그 홍진님 저희 여기 계신 분 중에 홍진님이 진짜 댓글 정말 잘 달아주시는데 네, 네. 그분이 네.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코파이도 예. 보내셨다고. 예, 그래서 네, 네, 네. 아무튼 네. 그 이제 최근에 주식 하신 분들 또 많으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게 차라리 제가 좀 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냥 좀 길고 재미없더라도 네. 한번 다 해보자.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댓글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네, 네. 이게 좀 지루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입소문도 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온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또 아까 초심 얘기하셨는데 제가 초심 당연히 잃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잃고 말고 할 게 없고요. 네. 솔직히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뭐 생각할 네. 겨를이 없고 그냥 계속 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예. 아무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염 차장님 덕분인지 염 차장님 때문인지 다른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얘기해야 그 구독자분들이 네. 전화해서 그분들한테 막 염차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좀. 근데 진짜 전화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직접 받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네. 좀 약간 간접적으로 받고 제가 그래도 받은 이게 메모해 놓은 거는 웬만하면 제가 전화를 다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네. 되는 대로. 그리고 저희 또 팀원분들도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댓글 네. 정말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뭐 종목도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다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뭐볼 네.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 또 팀원들이 그런 중요한 메모 같은 걸 또 해가지고 저한테 전달도 해주고 네. 또 저희 또 팀원들이 있기에 또 제가 또 네. 이걸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또 저희 음. 팀원들한테 정말 항상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챗 5,000원씩 이렇게 싸주시는데 네. 네.
나중에 회식비가 네, 됐으면 알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인사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네. 전에 시황 얘기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필명 좀 읽어주시고 이렇게 좀 팬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뭐 네. 큐니님 또 네. 엔더 오빠 나이 네네. 오빠 나의 맘. 네. 아 근데 정말 그 댓글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뚜비두밤님이랑 예. 김지연님 이렇게 슈퍼챗. 예. 네. 아우 감사합니다. 또비두밤님, 네. 김지현님. 이게 슈퍼챗이라는 게 네. 저는 이거 이게 되게 좀 기분이 좀 묘하죠. 뭐라고 묘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예. 마음을 이렇게 뭐 안 보내주시는 것도 네, 뭐 상관은 네. 없습니다. 아니, 상관없는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왜냐면 네. 저 4시 반에 그렇죠. 시작하고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네. 솔직히 많이 안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은 이 시간도 애매하고 주로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밤에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안 들어오셨죠. 이제 정말 깜짝 놀랐고 네. 다시 한번 너무나 네. 진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ETF 트렌드에서 염 차장님을 발굴해서 이렇게 섭외해서 이런 시간 드린 거 약간 고마우시죠? 아우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ETF 트렌드 네. 덕입니다. 예. 네, 아닙니다. 아무튼 염 차장님 덕분에 저희들 구독자분들 또 주린이 분들한테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받게 돼서 저도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염 차장님께 너무 진심으로 그리고 염 차장님을 소개시켜준 우리 김 팀장님께도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을 네, 이제 한번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옆에 있지만 제가 없다 생각하시고 마우스를 딱 해서 네, 염 차장님 버전으로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구독자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가다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종목들 얘기할 때 제가 기술적으로 좀 코멘트를 좀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네, 뭐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네, 네. 녹화하던 대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제가 3시 10분까지만 봤어요. 이게 좀 일찍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10분, 20분 정도 못 봤는데 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종가에 조금 밀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2,300.27, 아까 30선이 넘어섰는데 2,327포인트에 일단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코스닥이 확실히 빠질 때도 화끈한데 네. 오를 때도 좀 화끈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시 한번 빠졌던 폭의 일단 3분의 1 이상 정도, 뭐 2분의 1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반등엔 좀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 지지가 됐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도 그렇고 지난번 8월달 저점 있잖아요. 이 레벨은 일단 지지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900까지 열려 있는데 이 안에서 일단 지금 뭐 아직까지 미국의 그 민주공화당이 아직까지 합의가 지금 되지는 않은 상태고 네. 우리나라는 또 양도 차익 과세 지금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게 좀 민주당에서 김병욱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동학개미 운동 편을 좀 드시면서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0월에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저는 900선 터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시점만 그냥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네. 지수는 코스닥 기준으로 800에서 많이 가면 860선 정도 요 안에서 중심감에서 네, 왔다 갔다 네, 좀, 그냥 네. 지그재그.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전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900 넘고 코스피 네. 뭐 2,6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각해져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테슬라 또 우리 한국의 뭐 그린 뉴딜 관련주들 네. 쉬어줄 때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쉴 때 또 이렇게 과속 질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유증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병원에 입원해 버리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쉬어갈 때 충분히 쉬어가야 다음 타이밍에 굉장히 또 좋은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좀 박스권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오늘도 뭐 장중에 고객분들 상담 받을 때 이게 전화가 좀 왔는데 지금 주식도 이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흥분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사야 되는 것도 아니냐. 이제 그쵸. 바닥 친 것 네, 같다. 네, 네. 제가 말렸어요. 천천히 하시라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네. 급할 거 없다고. 네. 여기서 바로 갈 건 아니니까 네. 다음 주에 또 추석이란 연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린 몰라요. 그렇기 음. 때문에 보유는 하되 좀 천천히 매수는 해보자 그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항상 보는 게 이제 수급 쪽인데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그 뭐 오늘 판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최근 들어와선 좀 요즘에 개인들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코스피도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 매도인데 좀 의외인 게 3일 연속 오늘까지 3일이네요. 기관 투자가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정 금융투자. 차장님께서 기관을 많이 뭐 욕은 아니시지만 좀 해대는 너무한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 가서도 좀 네. 그러니까 너무 기관을 욕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네. 저도 솔직히 저렇게 팔면 욕 나오죠. 진짜.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심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그런데 이걸 발라보시면 네. 기관도 되게 많잖아요. 금융투자, 투신, 은행, 네. 보험. 근데 은행, 보험, 종금은 볼 필요가 없고요. 금융투자는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약간 프로그램 매도한 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음. 투신이 산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왜냐하면 그동안 펀드 환매 네. 여러분이 지금 펀드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계속 자금을 빼면 투신은 팔아야 돼요. 네. 매도하는 건 욕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거 여러분이 파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영문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우, 10번째. 네. 네. 그리고 보험은 뭐 크게 의미 없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중 목표치. 네. 그게 17.3%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연기금이 6월 말 기준으로 17.5%가 넘어섰대요. 근데 지금 더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훨씬 네. 더 오버됐겠죠. 그렇죠.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 연말까지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규정인가 봐요. 네. 그렇게 보면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연기금도 이분들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음. 규정입니다. 그냥 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근데 사모펀드는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펀드니까 계속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관 투자자 당연히 뭐 짜증나고 욕은 나시겠지만 각각의 또 사정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 네. 내용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금융투자예요. 어쨌든 금융투자의 금액이 제일 크고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하루에도 뭐 몇천억씩 사고 팔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 금융투자의 좀 매수에 따라서 증시 수급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금융투자가 2천억 샀거든요. 네. 계속 사요. 이렇게 되면 증시가 반등을 좀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급에서는 기관 쪽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금융투자의 좀 매매 현황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들이 뭐 사나 네. 업종으로 보면 오늘은 화학주 요새 그거 아세요? LG화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니까 이 네.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커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LG화학은 여전히 오늘도 900억 정도 화학주 산 거 보면 LG화학 위주로 산 것 같은데 전기전자라든가 다른 업종은 일단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은 일단 특정 업종은 좀 사고는 있는데 다른 업종은 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섹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의류 업종이 좀 강했는데 요즘에 한세 실업이 되게 좀 강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의류 요즘에 나이키 주가 흐름 좋잖아요. 네. 그거 맞물려서 한세 실업도 좀 좋은 것 같고 한성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피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놀란 게 한섬이 그 온라인 쇼핑몰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 브랜드를. 거기서 좀 런칭을 잘해가지고 최근에 판매 잘 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최근에 FNF 좀 몇 번 보여드렸거든요. 네, 보고서로. 근데 네.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반등 나왔는데 FNF도 좀 좋게 보세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 10대 20대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FNF의 그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MLB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죠? 있죠. 네, 네. 그게 우리 젊은 야구.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못 오잖아요. 네. 면세점에서 못 사니까 FNF가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역으로. 오히려 그래서 코로나 리스크에서 탈피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화장품하고 중국 소비주를 좀 최근에 좋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국경절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11월 11일 날 그 광군제 아시죠? 솔로데이. 네. 그때까지 이 연말 소비 시즌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는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쩔어 있어요. 다 완전히 밑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한 번씩은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업종 대표주 FNF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좋은데 그 외에 약간 좀 중소형주 성격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좀 짧은 트레이딩으로 한번 10에서 2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저는 기회는 생겼다고 보고 저 있거든요. 업종은 한섬이 조금 대장으로 좀 늘 나섰지 않았었나요? 한섬이 대장주인데 네. 근데 너무 내수만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보실 거는 제가 봤을 때 한섬은 좀 내수 쪽이니까 중국과는 상관없고 네. FNF가 일단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네. 얘가 움직여주면 다른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코스맥스입니다. 이게 한번
코스맥스 한번 쳐주시면 네. 한번 쳐주시면 코스 왜 안 나오죠? 코스맥스 여기 코스맥. 네. 잠깐만 제가 네. 몇 가지 쳐야 되나 보네.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지수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스토리가 되는 기업들은 주봉 차트는 어떨까요? 이거 주가 정말 많이 빠진 기업입니다. 아, 보시면. 이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추석 연휴 때 눌릴 때마다 좀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그 마감 시황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좀 네. 괜찮다고 화장품 쪽이 네. 그 한투증권 보고서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메스 쪽 좀 그분께서 한투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분이 있어요.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염차장님 코스맥스를 9월 초에도 언급을 주셨던 것 같은데 8월 예, 네, 그때도 8월 네.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주봉 월봉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게 왜냐하면 월 일봉만 보면 솔직히 높아 보여요. 네. 근데 주봉 월봉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월봉은 많이 거의 뭐 이 월- 보시면 네. 되게 많이 빠진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보시면은 특히 주봉 보시면 옛날에 그렇죠. 23만 원 하다가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 보면 큰 흐름에서 우리가 위치는 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왜 기업의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냐면 햇살님 감사합니다. 럭키 참님 참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왜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 작년에 코스맥스 하면 세계 1등 화장품 ODM 기업인데 네. 작년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음. 그 이유가 왜냐면 작년에 그 매출 채권 아시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주문하는 그 중국의 온라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레알도 있고 아모레도 있고 LG생활건강도 이 회사에 납품 이제 주문을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시장이 커지니까 너도 나도 막 뛰어든 거예요. 근데 세계 1등 기업 그 코스맥스에 주문을 준 거예요. 우리 것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잘 만들어 주니까 만들어 줬는데 코스맥스가 제가 봤을 때 욕심을 낸 건지 모르겠는데 매출 채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 회사들이 이제 먹튀란 거죠. 화장품 받고 돈 안 주고 튀는 경우도 생기고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주가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제가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보고서도 봤는데 그게 거의 종료가 됐어요. 그 네. 리스크가.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코스맥스 월봉 아까 예, 살짝 월봉, 예. 예, 보여주셨는데 차트가 정말 결국에는 저 고점 예. 23만 6천 원에서부터 추세 라인 연결해 버리면 결국에는 시간 내 문제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네. 연결해 보면 한 14만 원까지도 그쵸. 보이는 14만 원, 정도면 네. 괜찮죠. 14만 원 갔다가 좀 잠깐 네. 쉬었다가 또 치고 올라가서 전고까지도 네. 보이네요. 네. 증권사 대부분 목표가가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진짜 추석 선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뭐 이제 며칠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닌데 네. 이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 보셔가지고 좀 많이 눌려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가 종목들을 보고서를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시는 걸로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좀 뭐 그렇죠. 공략을 해보시면 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하세요. 이런 것들을 사실 종목이 또 너무 많고 근데 하니까. 월봉과 주봉 저렇게 길게 봤을 때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일봉에서 아니면 분봉에서 막 흔들려도 일일비 하지 맞아요. 말고 좀 길게 또 실적도 따라주고 하면 느긋하게 보시면 좋은데 네. 주린이 분들은 사실 한 5% 빠지면 막 맞아요. 심장이 막 조글조글 이러잖아요. 이게 네. 코스맥스도 여기서 이제 급등하고 누른 수는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많이 흔들리세요. 이게 네.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 음봉 두 개 이때 지수 폭락할 때잖아요. 그렇죠. 코스다.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멘탈이 거의 나가시죠. 음. 나가셔가지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근데 손절하면 또 한 3번을 네. 또 그러면 또 금방 쫓아가면 네. 또 쌍봉에서 또 살짝 물려요. 쉬니까 네. 에이 또 손절해야지 하면 붕 날아가 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요런 자리에서 내가 종목을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빠져도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는데 오히려 기업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면 네. 사실 오히려 사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원장님 지금 생방송 몇 명 참여하고 계실까요? 지금 아까 2,000명 넘었으니까 지금 5,400명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요? 네, 저는 5,000 3,000명 생각했는데. 네, 네. ETF 트렌드 최고 인원이 3,800명, 4,000명 이랬었는데 네. 그걸 넘겼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코스맥스 다음 이러다가 네, 우리 아무튼 아니 한 이제- 3시간 할 것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네. 이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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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고.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요새 운수 장비 쪽도 좋았고 너무 좋죠. 요새 SL. 네. SL 좋았고 오늘 조선주 고생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한국 조선해양도 좋았고 증권 업종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그 2차 전지 쪽도 특히 요새 자율주행차가 그 테슬라가 그걸 다음 달에 그 시험 모델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네. 요새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닉스나 유니트론텍이나 뭐 i3 시스템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또 네. 만도,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닉스도 아마 모르겠어요. 반도체 칩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좀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에서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좀 안 좋았던 업종이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 왜 그러냐면 그 뉴스 오늘 보셨을 거예요. 그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하는 거를 내년부터 30% 다 받겠다. 네. 그 전에는 잠시만요. 예. 산사부님께서 오늘 생방은 친구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랄 얘기가 저보다 2살 형이에요. 제가 2살 제가 형이에요. 동생입니다. 제가 형아. 네. 네, 제가 네. 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라서 시키면 다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해 네, 주시죠. 그래서 그 인터넷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구글이 그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그 게임 우리나라 게임 뭐 하시는 분들 네. 거기 들어가서 뭐 아이템 사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구글이 30%다 가져가요. 근데 네. 게임 말고 네.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웹툰 보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구글이 그걸 안 가져갑니다. 사실은. 음. 근데 그거를 이제 30% 일괄적으로 다 받겠다. 그럼 이제 웹툰을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네. 이 줘야 돼요. 네. 구글에.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럼 소비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게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게 SK텔레콤이에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밑에 좋은 게 네. 예, 뭐냐면 그 SK텔레콤이 그 원스토어라고 아세요? 원스토어 알죠? 알죠? 어플. 우리 네. 그 앱스토어랑 이거 왜 이렇게 안 써지죠? 네, 이 키보드가 조금 밑에 네. 그냥 네. 그러니까 원스토어 최대 주주거든요. 음. SK텔레콤이 네. 그러니까 핸드폰 사시면 여기에 다 기본으로. 원스토어 기본으로 다 네, 들어가 네. 있잖아요. 우리 한국 핸드폰은.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네. 원스토어 쪽에 더 이제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원스토어는 수수료율 제가 봐서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그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그거 그냥 30% 주느니 네. 원스토어를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니까 뭐 내년에 아마 IPO 할 가능성이 있대요. 원스토어를 또 네. 따로. 그럼 SK텔레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죠. 그 주봉월봉은 어떨까요? 네. 주봉월봉은 네, 마우스 포인터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좀 사실 못 올랐던 종목이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좀 쉬었다가는 네. 갈긴 가겠네요. 네. 월봉도 거의 뭐 네, 크게 네. 오른 것도 없고. 음. 저는 SK텔레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신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KT 특히.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KT는 약간 너무 부동산 회사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SK텔레콤으로 좀 교체하시라고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SK텔레콤이 어쨌든 지금 비통신 회사들 많이 갖고 있어요. ADT 캡스 아시죠? 네. 11번가. 그것도 그리고 나녹스는 좀 아쉽지만 나녹스는 좀 요즘에 좀 이슈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 원스토어도 있고 네.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좋아하냐면 SK텔레콤 계열사인데 이 회사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기업들이 마케팅 회사라고.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요새 다 급락을 했어요.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두들겨 맞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뭔가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네. SK텔레콤 이제 고객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쓰시는 분들이 네네. 거기에 이 티딜이라고 아세요? 네.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 와서 그 딱 접속해서 들어가면 뭐 할인도 해주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 역할을 네네네. 해주는 건데 네. 그런 마케팅을 얘네가 다 해줘요. 근데 그게 매출액이 지금 계속 점프를 하고 있대. 일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러는데 이거를 아마 SK텔레콤 이제 되니까 네. 내년에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인크로스가 이걸 해서 성공하니까 KT가 따라하려고 그래요. KT의 자회사가 바로 똑같은 게 나스미디어라고 있어요. 나스미디어는 인크로스 회사보다 나스미디어는 좀 인지도가 그래도 네. 있는데 차트가 엉망진창이네요. 완전 이제 네. 얘는 이걸 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거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인크로스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지금 차트 보면 사실 부담이 전혀 네, 없거든요. 전혀 부담이 그러니까 없네요. 오히려 나스미디어도 역발상, 그러니까 한번 인크로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 네. 나스미디어도 좀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주봉 보면 되게 바닥에 있잖아요. 네. 이게 9만 원 하던 회사가 와. 15,0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는 뭐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예. 한 돈 1,000만 원 넣어두시고 한 2년 있다 보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KT 자회사니까 네, KT가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네.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 좋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투자 종합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 뉴스들 좀 매일 체크는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뉴스 한두 개만 제가 네, 잠깐 한두 개만 말씀- 좀 화면 아, 보시면서 제가 네. 좀 여기 또 가져온 게 있어서 늘 메모 잘 하시니까. 네, 보여드리는데 네. 아까 이제 그 LG화학 네. LG화학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워낙 또 2차 전지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네. LG화학을 물적 분할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속상하시고 네. 그건 뭐 이해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10월 30일 날 주총 결과 한번 보시고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테슬라가 지분 투자를 10%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제 떴어요. 오.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거든요. 아침부터 아, 테슬라가 이제 10% 지분. 근데 그거는 루머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코리아 타임즈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 영문 그 신문에서 나온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해외 유명한 그 어떤 사이트에서 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LG화학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화학이 지분 투자하면 나쁠 건 없죠. 네.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한테 양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LG화학 지금 시총이 거의 한 46조인데 10%면 4.6조가 들어가요. 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테슬라 돈 없어요 지금. 돈 없어 유증까지 하는 마당에. 주주들만 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LG화학 지분을 10% 인수하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은 상황이고 LG화학의 입장에서 뭐가 껄끄럽냐면 네. 결국에는 지금 LG화학이 GM하고 중국의 지리자동차, 현대차하고도 같이 네. 조인트 벤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LG화학 입장에서 물론 테슬라가 세계 최대 회사니까 더 많이 주면 좋죠. 근데 나머지 다른 조인트 벤처에서 한 회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너 뭐야?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는 테슬라도 있지만 그 테슬라의 나머지 네. 지금 고객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있고 음. 그런 회사들한테도 지금 배터리를 당연히 공급을 하는 게 다 좋은 건데 네. 테슬라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음.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도 약간 이게 딜레마예요. 테슬라 손을 잡고 싶은 건 이해는 하는데 나머지를 버려야 되나?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한 고민이죠, 솔직히. 네. 너무나 지금 잘 만드는 걸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실 가능성 없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구애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주가 많이 2차 전지주를 부러지고 했지만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염 차장님께서 LG화학 우리 투자자분들 예. 통해서 조금 응원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네, 열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LG화학 주주분들이 막 많이 속상해하셔가지고 막 되게 맞아요. 삼성 SDI로 갈아탄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염 차장님한테 LG화학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기도 네. 하셨는데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나왔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한 번 아직은 더 좀, 예, 내려올 맞아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만 보면 네. 저는 왜냐하면 그 중국의 CATL이 지금 네. 기업 가치가 70조가 넘어요. 네, 근데 LG화학 시총이 지금 46조잖아요. 네,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CATL보다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그 회사 가치가 70조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100조까지도 얘기를 네, 해요. 네, 근데 그건 좀 오버하긴 하지만 그래서 LG화학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석유화학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만 봤을 때는 70조, 80조 가는 게 전 정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네. 뭐 IPO는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하시고 그냥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저는 충분히 여기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이상한 건 아니다. 기업 네, 가치상으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네. 개인들의 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주식을 안 사면은 의미 있게 반등하기 당장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계속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그리고 추세 보시면 뭐 차트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일단 네. 부러져 버렸잖아요. 네. 이거를 극복하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은. 근데 저는 주봉 걸릴 것 같아요. 월봉을 보면 사실 여기서 좀 더 빠지는다고 했을 때는 네.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아직 중심가까지는 아직 네. 한참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기서 박스 패턴 만들고 네, 맞습니다. 다시 모멘텀 뭔가 붙어서 예.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주분들 너무 걱정 네, 안 맞습니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차트보다 그냥 기업 가치 그렇죠. 위주로 설명을 네. 많이 네. 해드리는데 주주 가치는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LG화학에 좀 요구하고 싶은 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10월 30일 날 주주총회 열리니까 그 전에 좀 당근책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죠. 주주 환원이 어떤 될까? 정책이 있을 수 저는 있을까요? 솔직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IPO 하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 내년에 IPO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80%나 배정을 해줘요. 음. 개인들한테 20%밖에 안 주죠. 그렇죠. 그게 원래 IPO잖아요. 아.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든 LG화학이 좀 요구를 배분을 해가지고 조금 예, 네. 개인들한테도 배분을 하고 그리고 기존 음. 주주분들한테 우선 매수권을 준다든가.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LG화학 주주인데 100주를 갖고 있으면 뭐 몇 주를 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권리 그런 거라도 해주면 음. 주주분들이 그래도 좀 실망에선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네. LG 배터리가 싫어서 지금 파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왜 LG 배터리 못 가져가? 네, 네. 이게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러신 거니까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LG화학이 좀 그 LG화학의 CFO인가 그분께서 네. 예전에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주주를 위한 정책을 쪽으로 분할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아마 LG화학 쪽에서 고민이 클 것 같긴 한데 좀 제발 주주분들의 좀 마음을 헤아리는 당근책. 네. 근데 저는 LG화학도 사실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 안 하면 투자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LG화학이 배터리 투자 못 하잖아요. 그냥 회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이 성장주는 제때 투자 못하면 그냥 다 밀려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조금 더 그런 당근책까지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하면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 채팅창에 좀 글들 좀 우리 또 차장님께서 좀 읽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 제가 이게 좀 네, 하다가 네. 좀 네. 바빠가지고. 근데 네. 오늘 리포트랑 그 준비하신 건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다른 그래도 것도 일부만 제가 네, 일부만 좀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또 네, 소통도 해드릴게요. 네, 네, 소통하는 아무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자 그래서 지금 보고서 한번 보고서 어디 갔죠? 네, 보고서 밑에 요거죠.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개만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네. 이노션은 이제 제일 기획하고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이노션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제너시스 광고 만드는 회사, 네. 현대차. 근데 이 회사가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음. 주가가 너무 안 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게 일단 나 현대차가 비싸서 못 사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현대 글로비스나 네. 이 이게 이노션이 약간 꽁 대신 닭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격 매력이 좀 있어요. 되게. 만도는 어때요? 만도도 좋죠. 만도도 잘 올리고 근데 만도도 네. 좀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약간 덜 올랐다는 종목 중에서는 이노션하고 네. 현대글로비스 보시면 좋겠고 이게 오늘 목표 주가를 또 증권사에서 올렸더라고요. 67,000원. 67,000원으로 네. 6만 원에서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 주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고 네. 이 지리산이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 좋아하세요? 알죠, 알죠. 예, 드라마. 네. 드라마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A 스토리가 네. 킹덤 아세요? 넷플릭스? 알죠, 알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이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마감 시간 방송할 때도 이거 A 스토리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치라고 중국판 넷플릭스 그 회사입니다. 네. 근데 중국에는 방영을 못해요, 솔직히. 네. 지금 중국이 이걸 막아놔가지고. 네. 근데 이 회사가 지리산을 사가지고 한 거예요. 아예. 지리산이 뭐냐면 음. 내년에 이제 그 전지현 씨 주연으로 네. 나오는 이제 드라마인데 그 김은희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시그널 시그널. 아니에요. 그분이 네. 이제 내년에 이제 그래서 방영을 하는데 네. 대부분 다 넷플릭스에 판매될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리산이 갑자기 아이치로 이 판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 무슨 일이지?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작비가 아마 아이치가 보존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제작비 한 80% 이상을 와. 얘네가 보존해준 것 같아요. 250억 가량.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아마 계약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네.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이게 좋으니까 조건이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좋냐면 네. 이 아마 동남아에 방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딱 네. 봤을 때 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뺏겼네?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우리나라의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이 에이스토리 같은 이제 잘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게 드라마를 몸값이 올라가요 이제 네. 앞으로.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도 있잖아요 미국에. 네, 맞아요. 아시아에 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OTT 사업자들끼리 엄청 전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북미 쪽이야 이제 걔네들끼리 전쟁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는 한국이 일단 이겁니다. 일본도 드라마 짱이죠. 못 만들어요. 네. 왜냐면 일본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네. 그 넷플릭스 그 일본 순위 보면 1, 2, 3등이 한국 드라마고 나머지 4등부터 10등까지가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 정도로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데 그거를 가져가려면 이제 서로 전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 공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그냥 에이스토리가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몸값이 올라가겠구나. 이걸 보시고 한번 장기 투자도 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 고객분들 대용주 살 거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기 저희가 오늘 예. 수익 실현하고 물량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랬어요? 단기적인 수익이 좀 단기는 나서 그렇어요. 단기는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데서 또 올라가요. 이베스트 센터장님께서 삼성전기를 되게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이 좋게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기뜸하시더라고요. 네. 그 네. 요새 좀 많이 말씀하신 게 자동차하고 이 삼성전기 좋게 네. 보시더라고요. 근데 전기가 좋은 게 일단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삼성이 네.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의 대부분이 잘 나오는 게 스마트폰 쪽입니다. 전기가 당연히 잘 나오고 네. 저 MLCC가 지금 무라타가 세계 1위인데 네. 삼성전기가 2등 아니면 3등인데 이게 자동차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동차에는 개수가 10배, 100배가 들어가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는 다 전장화거든요. MLCC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은 달라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삼성전기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우리가 2차 전지도 보지만 네. 2차 전지만 볼 게 아니라 네. 거기에 관련된 부품 회사 또 많잖아요. 네. 그 대표 기업이 MLCC예요. 삼성전기도 추석 선물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조언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네. 삼성전기가 테슬라 그 자율주행차 그거 들어간 거 아세요? 알죠. 네, 카메라. 제가 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제대로 나왔네. 예.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박스예요. 박스인데 이거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고점에서 박스를 네. 만드는데 의미가 있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네, 있습니다. 높여서 네. 좋고 사실 여기서만 사면 무조건 벌어요. 네. 이제 13만 원 이번에도 왔다 갔는데 네. 이제 저번에 깼지만 요 레벨 사면 좋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걸 못 돌파하더라고요. 전자도 그렇고 되게 무거워요 사실은. 근데 저는 결국엔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언젠간 넘는다고 보고 결국에는 네. 뭐 내년 초나 아니면 네. 뭐 올 연말에 넘길 넘길 수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당분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강 네. 센터장님처럼 트레이딩 하실 분들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네, 내가 내년까지 벌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네. 대신에 살려고 하신 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보세요. 저는 제 모으면 생각에는 여기 지금 요 14만 5천 네. 원과 여기 박스로 상당 기간 동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디가 맞아요, 자리가 맞아요. 한 2만 원 정도인데 레벨업해서 전고까지는 충분히 네. 내년 상반기 그리고 업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으로 맞습니다. 해서 좀 저는 한 17만 원 넘어가는 흐름도 기대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17만 원. 좋습니다. 네, 이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청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삼성전기는 의견이 네. 일치하네요. 네. 네. 너무 좋죠. 네. 윤준 센터장님 저한테 기쁨이 딱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엄청 단타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다른 네. 거 뭐 현대차는 제가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3프로 TV 가가지고 네. 한번 설명하고 왔는데 22만 원. 와. 근데 네. 요새 20만 원 기본이에요. 근데 네. 그거 이제 약간 리바이벌이기는 하지만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 좋은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 수소차 잘 되고 제너시스 네. 잘 팔리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이제 마감 시황 저 혼자 얘기하니까 이거 확실히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재밌긴 하네요. 근데 제가 저 혼자 이제 그 네, 방송실에서 혼자죠. 방송할 때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내년에 꼭 현대차 내년에 네.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가 나와요. 아오, 제가 반드시 꿈의 차라 하더라고요. 제가 사겠다고. 아, 저희 그 채널에 김필수 교수님이라고 예, 네, 봤습니다, 대림대학교 봤습니다. 그 교수님이 본인도 그때 그 차가 나오면 그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외제차 뭐 전기차 필요 없대. 그 차가 짱이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살려고 음. 제가 이미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반드시 사겠다고 네, 여러분도 네, 좀 네. 많이 도와달라고 네네네. 구독 좋아요. 네, 예. 구독 좋아요랑 그리고 계좌 개설하시면 좀 예,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네, 또 네. 승진하면 아, 네, 당연히 네. 또 사기가 더 좋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음. 현대차 노사가 되게 그게 심한 거 아시죠? 파업이 그쵸. 네. 2년 연속 무파업이라는 거 저걸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전 너무 저게 생소하더라고요. 네. 근데 읽어봤더니 네. 지금 코로나19 이슈도 있지만 이제 노조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대요. 왜냐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강성 노조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젊은 피가 수혈이 되니까 네. 약간씩 뭐 물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약간 이제 강성 노조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90년대생이 온다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향후에 인건비도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성 노조에서 약간은 좀 다른 좀 노조로 바뀔 수 있다. 네. 그거를 이 애널리스트가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뭔가 이게 몇 년 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현대차 또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네. 뭔가 모멘텀이 되니까 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좋으니까 뭐 좋은 얘기만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계속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네.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그 이분이 되게 좀 그거 잘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분 거 되게 이 네, 보고서 이은택. 때 이은택 네. 이분 되게 유명하세요. 네, 네. 이게 그림으로 딱 한 장만 써요. 네. 진짜 보여드리기도 너무 네, 좋아가지고 네.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만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현대상선 아시죠? 그 네. 주가 어마어마하게 간 거 아시죠? 음. 요새 그 올라간 게 수요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네. 배가 없대요. 어. 컨테이너선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배 가동을 다 안 해버렸대요. 네. 그래서 현대상선이 뜻밖의 지금 급등을 해버렸어요. 음. 실적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팬데믹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걸 이분이 빗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걸 가지고 다른 업종에 유추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또 써주셨는데 빨간불님 감사합니다. 네. 네. IT 중간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IT 중간재가 아까 뭐예요? 삼성전기가 만드는 그런 스마트폰 부품 MLCC가 대표적이죠. 네. 반도체. 이게 IT 중간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반도체 공장이든 뭐든 간에 중국도 그랬고 네. 약간의 셧다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이 부진한데 소비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네. 생산은 무조건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대요. 음. 그래서 그게 미국의 설비 가동률이 지금 71.4%인데 정상 수준이 75%. 네. 아직 못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럼 누군가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 가장 강력한 부품 중간재가 반도체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제가 계속 반도체 좀 사라 그러거든요. 네. 내년 보고 반도체 좀 사세요. 네.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장비든 삼성전자가 됐든 상관없다. 이제 이분도 그걸 딱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게 제가 그냥 내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또 이은택의 네. 이거전에서 이런 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반도체나 뭐 삼성전기나 IT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네. 좀 준비하신 것 중에 그래도 상당 부분 네, 하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들만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석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저랑 같이 방송하는 이거는 사실 추석 선물 1탄이고 네. 2탄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탄 네. 아마 날짜도 공개해도 될까요? 네, 되죠. 10월 1일 날 네. 그 추석 당일 날 아마 오전에 갑자기 알람이 뜰 거예요. 그래서 네. 놀라지 마시고 네. 제가 거의 전 업종을 다 망라를 했어요. 와, 그거 준비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시간 한 네. 3일 정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데 네. 일단 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네. 주말에 좀 만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부터 그냥 네. IT만 IT가 아니라 네. IT 안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다 발랐어요. 네. 발라가지고
좋은 비중 확대할 업종 따로 써놨고 네. 그 안에서 투자 유망주 골라놨고 근데 안 좋은 업종은 안 좋다고 써놨어요. 네. 이 업종은 아니다. 예, 좀 정유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예를 들면 정유주 같은 그렇죠. 거 아니다. 네. 예, 그런 거는 좀 따로 써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5-6페이지 해가지고 그 PDF 파일로 만들었고 네. 저희 그 텔레그램 거기다가 제가 아마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네, 그 네. 제가 이제 보내놨으니까 네. 자료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동영상 한 20분 30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석 때 시간 되실 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내년까지 한번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살짝 그 파일을 이미 보셨죠? 받아서 보셨죠? 쫙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와 너무 성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ETF 트렌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그거 보고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아서 내년에 이걸로 쫙 하면 네. 정말 왜냐면 내년에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인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4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제가 채팅창을 사실 읽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나답게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착하신 분 맞아요. 엄청 착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2살 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덩치가 조금 있어서 워낙 염 차장님은 그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집에서 집에서 홈트 나중에 체력 관리 위해서. 염 차장의 홈트레이닝가 유튜브 네, 채널 만들면 이제 끝장되겠네요. SN님, 네. 노해운하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 사실 보통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좀 여쭤보세요. 맞아요. 종목을 여쭤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1부터 77까지 해서 눌러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미 먼저 눌러놓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는 분을 선정을 해서 예. 종목을 뽑는데 원래 처음엔 방송하기 전에 그걸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몇 명이 들어오자면 7,000명입니다. 7,000명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비현실적이라서 네, 이거 참. 네, 꼭 그래도 염 차장님이 저희 이 댓글에 보면 종목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종목인데 원래 주말에 종목을 원래 상담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문에 못 네, 해주시잖아요. 그거는 한 3종목만 기억나는 혹시 종목 있으신가요? 있죠. 있으시면 잠깐만요. 네. 은행나무님, 네. 클레오팍도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혼하셨나요, 염 차장님? 네. 저보다 2살 저보다 형이니까. 2살 형이라니까요. 제가 2살 저보다 형이시니까 저보다 아무튼 그 30대는 아니세요. 그렇다고 50대는 아니시지만 아무튼 네, 그냥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네 밖에 나가시면 총각이라고 속이고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그거 절대. 형수님이 보시면 어떡하시라고 참 알겠습니다.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네, 아무튼 신랑분이 갑자기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최근에 공영방송에서도 자주 출연하시고 여기 예. 굉장히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 요즘에. 네, 우리 말광삐삐님께서 네. 저 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심 사심 없고 성실한 연불립 방송 늘 고맙습니다. 승진하시고 아이오닉 타세요. 네, 네, 꼭 타도록 하겠습니다. 비티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개운 강인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회식하시려면 아직 스파챗이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그런데 팀원들이 한 몇 분 되시죠? 저희 팀원이 한 7명. 7분? 예, 7분 여의도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거는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억나는 종목들 한번 한 3종목만 말씀 주시고 일단요. 네.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네. SK 바이오팜입니다. 아.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영진님, 가영님, 염 차장님 사랑해요 그러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염 차장님 이거 한번 요거 해주시죠.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SK 바이오팜 허검 나왔습니다. 허검. SK 바이오팜은 네. 사실 아시겠지만 네. 이벤트가 끝나버렸잖아요. 신규 네. 상장 요새 뭐 따따상 네. 공모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기업 가치 분석을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공모가가 4만 얼마였어요. 그때 시총이 몇 조 안 됐어요. 그렇죠. 3조인가 4조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랬던 회사가 주가가 5-6배 갔으면 네. 시총이 거의 한 20조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삼성바이오가 시총이 50조인데 20조면 이 회사가 싼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을 만드는데 뇌전증 치료제. 네. 근데 그게 지금 미국에 이제 시판됐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팔릴지 여러분들이 감이 그렇죠. 오세요? 네. 네. LG생명과학의 팩티브란 신약 기억하시죠? 네. 네. 망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국산 신약 네, FDA 네, 1인 네. 1인데 결국엔 없어져 버렸어요. 네, 소리 네. 소문 없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FDA 통과를 해도 어려운 게 신약입니다. 네. 근데 이 뇌전증 치료제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네. 데이터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초 돼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주가는 흥분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끝나다 보니까 이제 빠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회사가 그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세요. 그 아시죠? 이벤트 네네,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네. 그 전부터 그 특례 편입하는 날이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수요일 날 팔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항상 보통 전날이 고점을 네, 네. 찍어요. 그날이 이날입니다. 저희들도 팔았습니다. 네. 여기 바닥자리에서 잡아서. 어우, 잘하셨네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댓글 보니까 네. 제 얘기 듣고 이날 파신 분들 계세요. 정확히 팔았대요. 네. 근데 못 파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뭐 못 보신 분도 계셨고. 근데 그게 왜냐면 코스피 200이나 이런 특례 편입이 있으면 보통 그 편입 날짜 하루 전에 올려놔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다 네. 팔고 나가버려요. 네. 근데 이벤트가 끝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이제는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좀 크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고 또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또 모멘텀이 나중에 나오면 주가 또 레벨업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 지금 시간이 걸릴 시간은 것 같아요. 걸려요. 네. 여기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좀 올라오면 올라오면 좀 줄여야 될것 모멘텀이 같아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요 레벨까지는 한번 염두는 해두시고 18만 원까지 염두는 해두시되 그 레벨까지 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시면서 조금 약간 시간 보내기를 해야 될 것 저 같아요. 안영희님도 염 차장님 방송 보고 딱 고점에서 잘 파셨나 봅니다.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걸 중장기적으로는 업황도 좋고 또 아이템도 나쁘지 않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못 올라간다고 빠르게는 해서- 지금 네. 올라가길 재료가 없어요. 주가라는 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그렇죠. 가거든요. 네. 현대차 기억하시죠? 현대차 네네.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번 현대차 제가 보여드리면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차가 불과 2달 전만 해도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소외주였어요. 그렇죠. 지수 좋을 네. 때도 네. 지수 좋은데 안 가더라고요. 네. 이 기업이 갑자기 왜 날라갔죠? 제너시스 모멘텀 플러스 네. 수소 전기차 이제 된다. 네. 날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윤지호 센터장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요 네.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결정인자가 생겨야 된대요. 네. 그게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촉매제. 네. 그게 안 생기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지금 그냥 좋은 기업. 네. 네.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 네.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좋은 그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사실은 아까 네. 그 LG 화학이었어요. LG화학은 아까 LG 화학은 말씀- 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다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예. SK 하이닉스는 바닥자리에서 이탈했다가 낸드 플러시 가격이 한 3주 전부터 가격이 조금 올라왔잖아요. 네. 네. 차트상으로는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요. 네, 좋은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솔직히요. 하이닉스 할 거면 삼성전자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D램 비중이 절대적이라 네. D램 업황은 그렇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당장은 업황이 돌리기가 힘들어요. 네. 또 4분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네. 솔직히. 근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도 있죠. 거기다 또 뭐가 있죠? 파운드리. 네. 지금 파운드리 지금 이제 화이 제재 들어가죠. 중국의 SMIC 제재 들어가니까 네.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거 걔네가 제재가 들어가면 삼성이 낙수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삼성에 맡기겠죠. 음.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건데 하이닉스가 지금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부터 갖고서 내년 가져가시면 저는 10만 원은 간다고 봐요. 무조건 가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당장의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네.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네. 여러분들 낚시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입질 올 때까지 시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지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하이닉스 하지 마세요. 음. 지금 당장은 좀 가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는 뉴딜 관련주 있죠. 네. 하나솔루션. 아, 그렇죠.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끝자락에서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네. 솔루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여기에 그 속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수소 관련주 하나 그렇죠. 솔루션, 상하 프론테크, 또 뭐죠 두산 네, 퓨어셀.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2차 전지 회사들도 다 통틀어서 그냥 말씀을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나 다 이제 어차피 같은 섹터니까 뉴딜 쪽 관련된 기업들인데 한번 네. 보시면 네.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냥 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대표주라서 말씀드린 이게 안 네. 없어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음. 주가가 저도 2만 원부터 계속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좋아진다. 네. 이때부터 보긴 봤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35,000원까지는. 이 정도 가는 거는 기업 네. 가치상 적당하다. 네. 근데 여기서 니콜라 얘기 나오면서 네.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는 음. 솔직히 개인적으로 올라가면서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던 자리까지 네.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는데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니콜라가 뭐 혁신적이다, 제2의 테슬라다, 지분 투자했다, 태양광 잘한다, 수소 사업한다. 그렇죠. 거기다 뭐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나셔가지고 그린 뉴딜 얘기 나오고 그린 뉴딜 대장주다. 온갖 좋은 게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여기서 좀 쉬었으면 이렇게 갔으면 전 장기적으로 6만 원 간다고 봤거든요. 네, 네. 이게 근데 너무 급하게 5만 원을 쳐버린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주린이 분들 좀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네. 주가가 제 속도에 맞게 가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갈 땐 가야 되고 네. 뭐 빨리 달 땐 좀 빨리 달려도 되는데 그 온갖 지금 검증도 안 된 재료들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네. 이런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이미 이제 바닥은 나왔으니까 저는 방향은 맞아요. 그린 네. 뉴딜 내년도 좋아집니다. 골드만삭스가 수소 관련 사업에 지금 당장 투자 안 하면 네. 평생을 후회한다는 보고서를 썼대요. 음. 그 정도로 저 수소 좋게 봐요. 당연합니다. 그 수소,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의심은 하지 마세요. 네.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 뭐 갖고 가시면 저는 다 본전 회복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네. 시점에서. 왜냐하면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사실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기술적 분석상 적어도 한두 달의 기간 조정은 고통은 감내하셔야 돼요. 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이나 이런 하나 솔루션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마시되 조금 제가 요즘에 주린이 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댓글 보니까 네.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반성은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흥분해서 사신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욕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고 하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나도 저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자책하지 마시되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렇죠. 여러분 계좌가 없어져요, 진짜. 네,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는 좀 피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기다리면 또 기회가 항상 오거든요. 네. 기회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좀 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염 차장님 한 달 넘게 이제 8월 초부터 저희 방송 채널과 함께 하셨는데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항상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강세론자 입장에서 자주 이제 시황도 얘기하시고 네, 네. 종목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점 자리에서 분명히 여기서는 바로 못 간다. 흔들릴 네. 수 있다라고 늘 조언을 해 주셨을 때 이게 막상 부러지면 맞아요. 얼굴 네. 표정에서 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우리 네. 그 주린이 분들 걱정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기서 좀 다소 흔들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장이 나올 것이라고 또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고점 되면 또 우리가 시장을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고점 자리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나오면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네. 또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는 약간 염장군인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저는 뭐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종목 상담 같은 거 해드릴 때 네,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약간 그래도 스타일이 이렇게 보면 네, 그런 막 싫은 소리 안 할 것 같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네, 네, 종목 상담 하다가 네,
네. 진짜 아닌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건 네. 정말 아닙니다. 네, 제가 네. 좀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제발 지금 당장이라도 파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네. 그 좀 할 말 할 때는 하는구나. 네. 고집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좀 소통을 좀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분들 많이 물어보시네요. 셀트리온 그것만 자, 해드릴까요? 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3사가 합병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네. 그대로 밀렸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 3프로 가서도 그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네. 뭐냐면 합병은 되게 좋죠. 당연히 네, 해야 네.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넘기고 네. 그럼 셀트리온 이익에 잡혀요. 네. 그럼 셀트리온은 창고에만 가지고 있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 공매도 타겟도 되고 저 분식회계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라고 했어요. 분명히 네. 저거는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합병하면 이제 한 회사가 되니까 그 논란이 없어져요. 네. 그럼 당연히 회사의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년 9월에 아마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새로 만들어요. 네. 서정진 회장이 그 현물 주차해가지고 합칩니다. 내년 9월에 합쳐요. 왜냐하면 지주사 설립하고 1년 동안은 못 합칠 수가 없어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합치고 9월에 그게 끝나면 밑에 3사 있죠. 네. 셀트리온 제약까지 내년 연말에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게 다 끝나는데 주가 왜 안 가냐? 내년 연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그리고 합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년에 주총하잖아요. 네. 주총할 때 뭐가 이해관계가 뭐냐면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세 개가 합병하잖아요. 지분율이 희석이 돼요. 그렇죠. 얘네가 올라가니까 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회사는 앞으로 상폐당해요. 네. 당연히 왜냐면 셀트리온 신주로 받으니까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선 자기네 회사 주가 올라갈수록 많이 받아요. 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일부러 예. 이렇게 주가를 내릴 수도 있죠. 네, 그런 이제 그런 약간 이해관계가 있어요. 근데 음. 그건 소설이긴 하지만 네, 네.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 주주가 화가 나셔가지고 나는 반대할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합병에 반대하면 그게 많으면 셀트리온은 현금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돈을 줘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럼 그걸 어디서 감당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합병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합병은 해야 된다는 쪽에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변수들을 극복하고 합병할 때까지 좀 난관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합병을 1년 후의 문제니까 조금 당장은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일단 끝났고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어쨌든 잘 팔려야 돼요. 네. 남은 게 뭐냐면 분명히 실적 좋습니다. 좋고 렘시마 SC라고 이제 그 병원 가서 3시간 동안 정맥 주사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1시간 맞으면 돼요. 3시간도 아니죠. 금방 맞아요. 네. 되게 편하잖아요. 그게 유럽에 출시가 됐어요. 그 데이터가 이제 아마 연말에 나올 거예요. 그게 잘 나오면 주가 다시 레벨업 돼요. 네. 그 기간까지 약간의 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 공백. 그리고 얘만 빠진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도 같이 빠졌어요. 지금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장주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거니까 주주분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걸 데이터를 확인하고 삼성바이오나 다른 바이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한 기간 조정의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히 계셔야지. 이거 또 왜 안 가지?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또 단기간에 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맞아요. 단기간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근데 또 셀트리온 강성 주주분도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10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이런 위기 한두 번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게 일상이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단기냐 중기냐 잘 결정하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일단 무너진 건 맞아요. 올라올 때 약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네. 다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네. 데이터 확인할 때까지 가져가자.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염 차장님 모시고 추석 전에 이런 좀 기획을 미리 했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뭐 7,000여 명이 훨씬 넘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살짝 빠지고 우리 주린이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네, 우리 염 차장님
제가 염 차장님 한 10년 전부터 머니투데이 방송 저도 촬영하러 네. 가면 오고 가고 하면 계시는데 참 항상 이렇게 다소곳이 방송 쫙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느 날은 머리를 스포츠 짧게 짜셔가지고 무슨 갑자기 저분 증권맨이셨는데 어떤 이사 타이틀 달고 막 이렇게 또 강의도 하시고 참 방송을 잘 하시는데 저분 언젠가는 좀 이슈가 되고 인기가 좀 많아지실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랑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초심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주린이 분들 그리고 우리 ETF 트렌드 채널 구독자분들 또 주식을 이제 어느 정도 중수분들 고수분들도 염 차장님 방송 많이 보신대요. 네. 그러니까 저희 ETF 트렌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 좀 주시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많아야 한 2,000명 예상했잖아요. 네, 왜냐면 네, 또 네. 연휴라서 네. 시간대도 근데 정말 7,000명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리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또 관심들이 많다는 걸 네, 저는 네.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한번 저도 책임감 느끼고 네.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에 그 방송하는 게 이제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콘텐츠가 좀 길잖아요. 네. 길어서 말하다 보면 저도 좀 힘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반응들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저도 힘을 내서 더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고 하는 게 저는 즐거워요 솔직히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추석 선물 또 2탄도 이제 곧 나갈 텐데 그거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거 보면서 웃으시겠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솔직히 만들었거든요. 그죠. 좋아하시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계속 저희 채널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네. 또 아직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이베스트 계좌 좀 아직 안 트주신 분들이 계시면 네, 좀 추석 끝나고라도 네. 좀 한번 터주시면 네. 뭐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네, 하기로 해야죠. 했잖아요. 네, 한 네, 달에 네.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또 네. 다음 달에 할 것 같은데 네. 그땐 또 조금 더 네. 나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정말 감사드리고 추석 네.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 네. 연휴 이후에 또 한번 제가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추석 명절 잘 쉬시고 운전하시는데 좀 조심하시면서 그리고 추석 선물로 이 화면 보지 마시고요. 음성 들어도 되죠? 네, 음성 들어도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 염 차장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드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